여러분들은 창작을 하는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 태도는 일종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SNS에서 그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정을 드러내는 글을 자주 쓴다든지 하는 거, 아니면은 말끝마다 키읔 하나 붙이는 뭐 이런 말투 있잖아요. 신뢰감이 좀 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조금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깊이 있는 무거운 이야기를 굳이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창의성, 마감력 뭐 이런 거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실력인 것이고, 직업인으로서의 능력과는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잘 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이 태도가 주는 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갖추지 못했을 때 오는 약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네 가지를 오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 먼저 먹고요. 배고파. 얼굴이 또 땡땡 부었죠? 아, 어제 맥주 먹고 자가지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냥 고기 덮밥인데, 무난하고 안정적인 맛입니다. 짜뚜짝 시장이라는 곳을 좀 가보려고요. 근데 오늘 태도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서 잠깐의 해프닝을 이야기해드리자면, 그랩을 불렀는데 아저씨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 미니맵에 아저씨 위치랑 제 위치가 뜨거든요. 10분째 거기서 꼼짝도 안 하시길래 왜 안 오냐라고 채팅으로 물어봤더니 교통체증 때문에 안 오신다는 거죠. 뭐 빨간불 때문에 못 온다 이러시는 거죠. 근데 이게 태국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루트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기사님들이 안 가려 그래요. 예약해두고. 근데 먼저 취소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럼 페널티가 쌓이나 봐요. 그래서 제가 취소해 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게 너무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트래픽인지 아닌지를 제가 가봤죠. 걸어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길래 기사님한테 한 5분 정도 걸었더니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엄청 빠른 속도로 원래 제가 부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유도 명확해요. 웨이팅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부른 장소에서 제가 도착하지 않으면 몇 분 기다렸다 해서 돈을 더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슝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탔는데, 이런 게 뭐 사실 뭐 기사님과 저는 다시 안 볼 사이니까 그게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야기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좁고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아서, 만화판 뿐만 아니라 뭐 웹소설판이든 영화판이든 정말 좁은 시장이라서 우리나라는 태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좀 만면교사를 오전부터 보게 됐네요. 여기가 짜뚜짝 시장이라는 곳인데 엄청 크대요. 그냥 구경이나 해보려고 왔습니다. 태도 이야기를 일단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태도에서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나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능력, 귀를 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수정하고 막 꼬이고 늘어지는 거죠. 이래서 사람을 남긴다는 태도로 접근을 하면은 실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고용해서 일을 시켜보는 입장이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실력보다 성격이나 태도를 더 보게 되는, 막 똑똑한 사람보다 부족해도 기르려고 잘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되고 하고 싶더라고요. 막 본전 생각하고 슬렁슬렁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일적으로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면 인간적으로도 멀어지게 되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커서 다 보는 거 절대 무리일 것 같고요. 조금만 더 구경하다가 돌아가야겠어요. 진이 나빠지네. 대로변도 물론 넓은데 중간중간 이렇게 샛길 골목마다 있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만에 절대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요. 옛날에 부산의 남포동도 생각나고, 남포동은 서울로 치면 동대문 같은 곳입니다. 딴 곳 떠나서 여기 불나면 어떡해요? 소방시설도 하나 없이. 와, 저기 천장 봐요. 저렇게 전기선들 불똥 튀면 진짜 끝이거든요, 한 방에. 별 걱정을 다 하네. 네, 바로 옆이 뭐 야외니까 인명사고는 날 것 같지 않은데 재산 피해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이를 먹은 증거겠지. 와, 망고 봐. 찰밥 위에 망고랑 연유 뿌려서 먹는 건데 약간 간식이랑 식사 중간 어딘가의 느낌? 스무디를 하나 시켰습니다. 땡볕에 그냥 걸어다니면 죽을 것 같아서요. 어우, 쌀것 같다. 그래, 어차피 다 못 볼 거 안쪽으로 다니면 좀 덜 덥겠다.
사실 싱잉볼을 좀 사고 싶어서 왜 명상할 때 쓰는 댕 하는 종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안 보이네. 일단 찾는 동안에 본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이미지. 이거야말로 이제 신뢰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죠. 되게 투명하게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나간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 신뢰가 가거든요. 막 혼자 하다가 안 돼서 끙끙대다가 이것도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더 버리고 거시적으로 더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저는 결국 자존감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점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 함께 해결해 보자는 어떤 문제 공유 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게 막 완벽한 실력이 아니라 결국에는 소통 능력, 신뢰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1인 창작인이고 보통은 누군가와의 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쪽에 오니까 불교 용품들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불교 국가인데 싱잉볼을 팔지 않을 리가 없어. 있다. 얼마일까? He's buying these things. How much? This size 1,800. 1,800? Yes. Is this? เหมือนกันแต่ Say. นึกว่าจะไม่กลับมาบอกไม่รู้ก่อน Can I get 1,500? Not smaller size 1,500. 다른 가게로 왔는데 50바트 싸지만 또 있긴 있네요. 걸어 다니기도 귀찮고 그냥 사야겠다. 안 깎아줘요. 1,800 이하로는 보통 가는 척 하면 붙잡기라도 할 텐데 신용도 안 하는 걸로 봐서 미니멈이 1,800인 것 같아요. 1,750이면 사야지 뭐. 싱잉볼 스틱을 나주바니께서 못 찾고 있어요. 어딘가 있을 텐데 다 뒤져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고. 다른 데도 알아봤는데 2,500바트 정도 하네요. 그러면은 1,750이 지금 알아본 곳 중에서는 최저가라서 저기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하나 사기 힘드네. 7만원 정도? 7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 조금 허무한데 안 샀습니다 결국. 1750원짜리 아줌마한테 갔더니 동생분이 가져오신 스틱이 너무 부실해서 너무 조그만 스틱을 가져온 거예요. 어딜 가면은 좋은 대신 비싸고 어딜 가면은 뭐가 어떻고 그래서 쿠팡에 혹시 검색해 봤거든요. 얼마에 파는지. 가격차가 얼마 안 나요. 그래서 저 무거운 거를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느니 그냥 한국 가서 그냥 10,000원, 20,000원 비싸더라도 주문하자, 그렇게 생각을 굳혔습니다. 구경한 걸로 만족했습니다. 애초에 구경하러 왔지 저걸 사러 온 건 아니니까. 오늘도 지름신에게 이겼다. 가만 생각해보면 전 참 뭘 안 사요. 지금 차도 10년 넘게 타고 있고, 이거 아이폰도 13, 맥북도 2019년 거니까 5년째 쓰고 있고, 다들 이 정도는 쓰나. 근데 하다 사면 진짜 오래 사고 뭔가를 잘 안 사는 것 같긴 합니다. 유일하게 쓰는 게 있다면 좀 여행 가는데 많이 쓰는 것 같고, 근데 여행 가서도 돈을 거의 안 써요. 가끔 엉뚱한 데 돈을 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안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살 때 쪽배를 중고로 1,000만원이면 산대요. 그래서 1,000만원? 배를 산다고? 약간 집 앞 바다에 동동 띄워놓고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왠지 하면은 캠핑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살려고 그날 알아봤죠. 근데 그것도 결국 한 달 이것저것 보다가 에이 1년에 몇 번이나 타겠어, 그냥 타고 싶을 때 누군가 운영하시는 배 돈 내고 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결국 안 사고. 이렇게 돈을 안 쓰는데 왜 이렇게 주머니에 돈이 없는지. 시장이 끝도 없고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죽었다. 이제 다 그게 그거 같고 어디 가서 좀 앉아야겠다. 이제 스타벅스 없나? 가서 일이 나게. 시장에서 빠져나왔고요. 짐 톤슨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구글맵에 뜨길래 거기다 가보려고요. 누군데 자기 이름을 구글맵에 올려놨어. 여기는 방콕 지하철인데 제가 방콕에 지하철이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처음 타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일단 무작정 내려가보고 있습니다. 뭐 다 똑같겠지. 그렇지, 이렇게 있어야지. 분명히 먼저 지하철을 만든 나라에 가서 참고를 했을 테니까 비슷하게 만들었겠지. 영어 메뉴도 있겠죠 뭐. 모르겠어. 초록색 라인이 없어서 여기서 물어봐야겠어. Number one exit. 오케이, 땡큐. 여기 아니네. 나가서 걸어가야 되네. 1번 출구로 나가서 뭐 어떻게 걸어가다 보면 있겠죠. 이 초록색 라인이. 에어컨이 있는 지하에 온 김에 5분 내용은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유연성 있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대쪽 같으면은 같이 일하기 피곤하거든요. 또 너무 자기 의견이 없어도 같이 일하기 피곤하고 내 취향이나 내 의견 이런 게 명확하되 그것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협의점을 찾고 그렇게 의견을 나누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내 말만 맞다도 아니고 이 말에 무조건 맞출게도 아니고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유연성을 갖춰서 협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협업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 대화도 너무 피곤하게 막 고집 세 보이고 이러면은 한 번은 하겠지만 두 번 같이 일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조별 과제 같은 거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것도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고 태도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주황색인데 나 녹색을 타야 되는데 대충 알겠는데 지금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저기서 티켓 부스에서 그냥 사야겠습니다. 더워. 표 사자마자 기차가 바로 오네. 이렇게까지 될 일이 아닌데 기차기가 너무 힘들다. 차가 고가대교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몇 번이나 지하도를 막 갔다가 육교로 올랐다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맞는데 이 길? 또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너 뭔데? 누군데? 짐 톤슨. 갔는데 진짜 지금 별거 없기만 해라. 가만 안 놔둔다. 안 냅둔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길이라고? 아닌데 여기 화장실인데. 오른쪽 길이 있겠지? 여기 길이 있네. 여기에 개천이 있거든요. 저기 막 그래피티들도 보이죠? 개천 색이 보이시나요? 전형적인 옛날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시골 도랑 냄새. 아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실 겁니다. 그냥 뭐 악취. 그래피티는 예쁘네. 그래서 어때 짐톤슨 너 누군데요? 이렇게 찾아갈 가치가 있는 집이길. 여기입니다. 짐톤슨 하우스 뮤지엄.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엄청 많네. In 1967, Jim Thompson disappeared without a trace in the Cameron Highlands of Malaysia, and to this day we do not know what happened to him. Jim Thompson was born in America in 1906. 대충 가이드 투어가 끝났는데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100%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짐 톤슨이라는 사람은 미국 사업가인 거죠. 육군에 지원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태국으로 파병됐다가 전쟁이 끝났는데 태국을 잊지 못해서 태국에서 살게 된 거죠. 계속. 그래서 여기서 실크 산업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모은 돈으로 이렇게 거대한 집도 짓고 예술품도 모으고 종교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낸 거죠. 그래서 이 집이랑 어떤 작품들 모아냈던 컬렉션들 이런 거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는, 아직도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대단하신 분이죠. 네. 어우, 이거 큰 거 봐. 와, 거의 허벅지만 하네. 여기에 지을 집들이 완전 전통 태국식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의 일을 대하는 유연성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네트워크 능력 이런 것도 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려던 본문의 네 번째 단락이 네트워킹 능력이었는데, 이어서 말을 좀 하자면요, 미국 사람이 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후진국이라고 생각해서 무례하게 굴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기의 방식을 고수하느라고 여기 전통을 무시할 수도 있을 테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도 받아들이고 건축 양식도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태국 양식대로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위해 재단을 만들고. 보통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례한 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걸 보통 언제 알게 되느냐면은 돌아 건너서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듣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 늦은 거죠. 뭐 무례한 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자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네트워킹 해 나가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 조금 단순한 말로 넓게 파야 깊게 판다,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래 살아남는 게 직업인으로서의 목표잖아요. 좋은 창작물을 만드는 것은 내 안에 어떤
노력의 결과물이 되고, 직업인은 사회를 사는 사람이니까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번째,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은 작품 하나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주로 이제 초심자들이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내 작품만 좋은 거를 만들면 돼. 그래서 그냥 앉아서 무작정 작품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경우에는 바닥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돼? 막 이렇게 자학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직업을 명사로 생각하지 말고 동사로 생각하라고. 이게 네트워킹이랑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계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료를 받고 사는 것, 이거 말고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어떤 나의 은인이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떤 배움을 얻을지 모르고, 그 사람에게 또 언제 어떤 기회로 그 사람과 마주쳐서 어떤 일로 엮이게 될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 교장 선생님 훈화말 쓰고 한대요. 빨리 그쳐야겠다. 어쨌든 그만큼 내 세계 안에 빠져있지 말고 사회를 살기 위해서 태도도 개선하고 습관도 개선하고 뭐 이래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내 거 열심히 하면은 사실 남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돌고 돌아 결국 카오산 로드로 왔습니다. 작업할 만한 카페가 숙소 근처에 없고, 그나마 작업할 만한 곳이 스타벅스밖에 없는데, 스타벅스가 카오산 로드 부근에 있어서 밥도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여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왕이면 라이브 공연 들으면서 먹으려고 오늘 라이브 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카오소이 맛있다. 약간 뭐 직장인처럼 삼엄한 연대까지는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느슨한 연대 요 정도만 생각을 하고, 태도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태도는 저절로 공손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비롯된 자만이나 자기 비하,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나에게로 돌아 계속 너무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존중과 능동적 소통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빨리 방콕을 뜨던지 해야지. 방콕에 있는 삶을 내내 이 루트가 똑같네. 마지막은 항상 스타벅스에서 인사하고 카오산 로드 라이브 공연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니, 오늘 대낮부터 저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구강 사진도 여기저기 엄청 걸려있고, 오늘이 태국왕의 생일이래요. 그래서 온 도로가 휘황찬란합니다. 와, 이게 뭔 일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유치원생들도 아닌데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있으니까 뭔가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명랑해 보이기도 하네요. 밤거리가 삐약삐약 거리고 있는 것 같아. 귀여워. 사실 태도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자기 객관의 영역이라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시불렁시불렁 하면서 반성도 해보고 제 과거도 돌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사람 많다. 태국 왕의 생일날 방콕에서 우동이집이었습니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세요. 감사합니다. 빠밤. 안녕.